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제 밖이 너무 추워졌어요. 저 오늘 이렇게 조금 꽁꽁 감고 왔는데 보이시나요? 예. 오늘은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제가 웬만한 컬러, 저희 오라소마에서는 15가지 컬러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카운팅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15가지 컬러가 거의 끝났습니다. 한 컬러를 빼고. 그쵸? 그게 뭘까요? 15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쭉 훑어보시고 정말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15개가 아닌데 하나가 없는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가 무슨 컬러죠? 네, 오늘 같이 할 오렌지 컬러입니다. 그리고 오늘 컬러 배합을 보면 이거는 또 무슨 조합인가 이렇게 좀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렌지 플러스 이제 보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색이 뭐냐면 서로 보완되는 색이고 우리 컬러에서 배웠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합치면 검정색이 되는 색 그리고 빛으로 보면 흰색이 되는 색 그걸 보색이라고 했어요. 옐로우 노란색은 마주보고 있는 보색이 무슨 색이었을까요? 네, 옐로우의 보색은 바이올렛입니다. 제가 오늘 보색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컬러를 들으시면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 게 옐로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내 얘기 같은데요. 어머, 바이올렛을 듣다 보니까 더 내 얘기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특히나 보색 얘기가 듣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 둘 다 나 같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오렌지 컬러를 할 건데 오렌지의 보색이 뭐죠? 블루예요. 여러분 블루의 보색을 혹시 빨간색으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좀 그랬었는데 요렇게가 보색입니다. 그래서 요 바탕에다가 요 컬러를 이렇게 칠하면 제일 선명하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블루의 오렌지. 그 다음에 레드. 그 유명한 레드는 보색이 무슨 색이죠? 그린이에요. 그린. 그래서 태극기가 블루하고 사실은 레드가 되어 있는데 보색 개념이 아니네요. 네, 보색은 뭐죠? 그린하고 레드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배우셨던 컬러 중에 터콰이즈란 컬러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터콰이즈의 보색은 이걸 코랄 컬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짝들끼리 보겠습니다. 네. 보색을 어디서 설명을 잘하냐면요. 커플 상담에서 많이 해요. 배우자 상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배우자분들이 컬러를 뽑아서 갖고 들어오면 되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을까요? 배우자가 보색이에요. 그래서 옐로우 남편이 오늘 상담을 왔어요. 불안한 것도 많고 되게 꼼꼼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새가슴이고 생각도 많고 뭐 하나 결정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계산적이고 일단 중요한 거는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 사람인데 그 와이프가 바이올렛을 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올렛이 지치는 게 뭐죠? 항상 자기가 먼저인 사람을 챙겨줘야 되고 항상 나는 이 사람 먼저 이 사람 거 해주니까 맨날 나는 누가 챙겨주나 해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모든 아이들 케어부터 시작해서 시댁일까지 다 내가 맡고 있고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딱 보니까요. 어때요? 보색이 배우자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그쵸? 뭐든지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죠? 내가 리더잖아요. 내가 원하는 데를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은 누가 들어오세요? 남편은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말없이 따라가리라는 그린이 오셨더라고요. 연애할 때 이 두 분이 어때요? 다음 주에 무슨 연애를 할지 계획, 어디 가고 싶은지, 뭘 할지 누가 다 세워오죠? 레드가 세워오죠. 그럼 그린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거부 안 하고 그냥 따라가요. 근데 어느 날이 지나면 이제 이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레드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네가 결정해와. 네가 좀 찾아와. 그런데 그린은 뭐예요? 그냥 내가 찾아오죠. 나름대로 결정이 찾아와요. 근데 레드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레드가 어떻게 해요? 됐어. 오늘은 그냥 여기 가자. 이러니까 그냥 아예 결정을 안 해오죠. 그래서 요 두 분도 보색이고요. 터콰이즈. 나는 나야. 내 재밌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저지르고 다녀야 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죠. 근데 코랄은 뭐죠? 언제나 이 자유로운 영혼을 끌어당겨서 가족의 틀 안에, 함께하는 틀 안에 집어넣는 사람이 누구예요? 코랄입니다. 늘 함께하는 사람, 늘 자유로운 영혼, 세상에. 이 두 사람이 부부더라고요. 그쵸? 네. 처음엔 너무 다르게 시작을 하죠. 출발점은 굉장히 달라요. 옐로우의 방향성은 우리 옐로우 보셨죠? 굉장히 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비춰지는 내가 중요하고요. 나의 야망이 중요하고요. 나의 성취가 중요하고요.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요. 뭔가 이뤄가는 것 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I. 그에 비해서 바이올렛의 키워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없는 사람이에요. 나 없어요. 나는 항상 삶에서 누가 있어요?
내가 도우려는, 내가 해야 되는, 내가 뭔가 부족한 면을 채워주려는 사람들이 있지? 나는 항상 나중이에요. 얼마나 반대예요. 시작점이. 그쵸? 그런데 보색은 컬러를 들으실 때 궁금하실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할게요. 어려서 타고난 성향은 옐로우여서 성취 중요하고 야망이 많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지기 싫어했는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한 40대예요. 옐로우를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딱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올렛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종교적이고 뭔가를 내어주고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기꺼이 어우러져서 함께 해주고 싶은, 어머, 이것도 내 모습이에요. 이것도 나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컬러 테라피를 들을 때, 여러분 컬러를 들을 때 좀 더 본질적인 내가 누군가요를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모든 컬러를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다 궁금해요. 본질적으로 갖고 태어난 컬러가 뭘까? 그걸 이렇게 딱 하나로 좀 찝어서 알고 싶은 궁금증이 있죠. 만약에 딱 하나로 찝지 못한다면 퍼센테이지라도 많은 게 뭘까? 그래도 어려서 갖고 태어난 본질적인 게 퍼센테이지라도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지 해서 이분들이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저는 옐로우예요, 바이올렛이에요. 여러분 보색의 비밀이 이런 게 있어요. 보색은요, 이 컬러 뒤에 숨은 색이거든요. 네, 이 컬러 뒤에 숨어져 있는 보완하는 색입니다. 나를 보완하는 색. 그래서 제가 컬러 테라피를 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다움, 옐로우다움을 충분히 쓴 사람은 이 안에서 뭐가 깨어나요? 보색이 깨어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컬러예요. 그래서 성숙하게 옐로우를 쓴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아주 성숙하게 뭘 쓰기 시작해요? 노력하지 않아도 바이올렛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시작점이 뭐가 중요하냐면 서로 보완하는 색이라서 부러운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옐로우는 항상 자신의 그림자, 너무나 나 계산적이고 너무 나는 나만 밝히고 너무 이기적이고 근데 옆에 친구를 보니까 항상 사람들이 많고 항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고 있고 이게 되게 멋져 보여요. 그래서 나다움에 대한 게 싫어서 옐로우의 이기적이고 옐로우의 뭔가 이렇게 계산적인 게 싫어서 이런 모습을 한번 내가 가져봐야지 내 거를 아직 채우지도 못했고 충족도 못했는데요. 바이올렛이 한번 되어봐야지. 그래서 내 욕구는 억지로 누르고 조금 더 남한테 베풀고 조금 더 남한테 봉사하는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더 멋져 보여.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성숙해 보여. 그래서 나다움을 누르고 바이올렛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올바른 방향일까요? 이거는 반드시 탈이 나요. 문제가 생깁니다. 제 사례를 들자면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사실 사회적으로 되게 유명한 이제 의사였어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했고 굉장히 좀 성취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취 중심적인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좀 없고 다 경쟁 심리였고 항상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말이 너무 욕심이 많다. 너는 이렇게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하냐는 말이 늘 자신한테 상처였어요. 그죠? 사실 옐로우가 욕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고 그래 난 욕심이 많아. 그냥 원하는 만큼 얻을래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좀 상처였어요.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좀 바이올렛적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 누나는 수녀님이었어요. 그쵸?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많이 가지려 하는 나보다 사회적으로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구처럼 보이죠? 누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땐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땐 되게 멋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의사 선생님이 31살에 종교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종교에 매달려서 이제 그 수녀님을 따라서 이제 어디 갔죠? 카톨릭에 갔죠. 그래서 자기는 아직도 병원 개업도 해야 되고요.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병원 개업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싶었어요. 자기는 사실 야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누나 수녀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맨날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적인 세상이 너무 더덥고 허무해요. 다 의미 없어요. 진짜 아름다운 삶은 다 비우는 거래요. 다 내려놓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앉아서 내 삶이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야망만 따랐던 거는 내가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디로 지원을 하기 시작하셨죠? 이게 뭐 꽃동네 같은 그런 데 가서 나는 내 인생을 그냥 봉사하면서 살게. 이렇게 가셨는데, 어, 그렇게 1년, 2년 되게 즐겁게 지냈는데요.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막 친구들이 어디서 뭔가 이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또 뭐예요? 뭐 이렇게 대학 교수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대요. 근데 나는 이렇게 꽃동네는 아니죠. 꽃동네 같은 그런 단체였어요. 그런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늘 저녁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또 아직도 이런 야망을 갖고 있지? 매일 성당에 가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노래를 부르셨다고 해요. 내 속엔 왜 내가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나요? 근데 진짜 마음에서는 보면 어느 날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상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 진짜 인간 쓰레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많이 갖고 있는데 이미 내가 의사고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도 전 아직도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지금 3년간 하고 있었지만 저 사실 그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저렇게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매일 와서 공짜로 뭘 해달라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또 신앙을 갖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헛된 욕망이에요. 내가 뭔가를 갖고 성취하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죠? 그거 다 헛된 욕망이라는데 내가 왜 그런 헛된 욕망에 매달려서 이렇게 우울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솔직히 나보다 뒤처졌던 애들이 나보다 못했던 애들이 뭔가 매스컴에도 나오고 막 병원을 세웠다 그러고 떵떵거리고 잘 산다는 소리 들으면 자기 그날 잠이 안 온대요. 너무 화가 난대요. 내가 그 뒤처진 게. 그리고 또 성당에 간대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걸 비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뭐라 그랬게요. 그분이 옐로우 뽑으셨어요. 선생님, 생긴 대로 사세요. 생긴 대로 사세요. 정확하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판단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삶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건 어떤 개념에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잘못된 삶이다. 왜요? 그럼 무조건 내어주고, 무조건 마음을 비우고, 갖지 않는 게 잘된 삶인가요? 제가 이분하고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은 내려놔야 한다는 욕망이에요. 나는 비워야 한다. 나는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욕망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야망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면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근데 아니 더 내려놔야 돼. 더 가지면 안 돼. 더 나눠야 돼. 이게 강박이 된다면 뭐뭐 해야 된다가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욕망이에요. 성취하고 이루고 채우는 에너지도 옐로우의 아름다운 빛이고요. 그것들을 기꺼이 채운 사람이 자연스럽게 바이올렛이 깨어나게 신이 만들어 주셨어요. 나다운 것들을 기꺼이 썼을 때 기꺼이 내어주는 시간이 와요. 그런데 지금의 이 야망을 가진 내가 지겨워서 이 야망을 갖고 사는 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받아서 그래서 이 보색 선택해서 완전히 저렇게 살아볼래. 그러면 자기다움을 누르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저것은 위대하고 이것은 또한 열등하다라는 어떤 비교예요. 칼라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건 없어요. 더 우월하고 더 열등한 건 없어요. 그냥 옐로우의 빛의 에너지가 있고요. 바이올렛 에너지가 있을 뿐이에요.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자신이 되게 야망을 성취하고 뭔가를 더 많이 잊고 싶고 더더더 병이 있어요? 병 아니에요. 내 에너지예요. 그냥 더 이루세요. 대가를 치르시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게 있는데요. 더 이루세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또 비난하지 마시고. 근데 기꺼이 옐로우가 성취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꺼이 내어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열리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균형 잡힌 사람 됩니다. 나로서 살기 시작하지만 이걸로만 살지 않죠? 충분히 나다움을 시작하면 이제 보색이 깨어나요.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다른 에너지를 다 깨울 때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항상 뭐죠? 지금 가장 나다운 느낌. 내가 원하는 게 나다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나다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용기를 내세요.
누가 어떻게 보든 사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든 내가 원하는 거에 용기를 내세요. 그게 나다움이니까 그것들을 기꺼이 발휘하실 때 여러분은 완벽하게 성숙한 서로 다른 나를 또 내 안에서 깨우시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보색의 개념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내가 듣다 보면 한 컬러를 들었는데 그 반대 컬러 너무나 똑같이 나 같아. 이런 분은 자기 안에서 이제 어떤 성숙이 일어나서 보색이 막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균형 잡히고 있다는 거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보색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보색하면서 오렌지 얘기까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